이승만, 음. 건국의 공로를 스스로 무너뜨린 대통령. 윤보선, 어쩌다 대통령이 된 무능한 대통령. 박정희, 경제발전의 성과에 스스로 무너진 대통령. 최규하, 관료의 한계를 넘지 못한 임시 대통령. 전두환, 정의를 내세웠으나 정의롭지 못한 대통령. 노태우, 삼김 시대를 넘지 못하고 실패한 대통령. 김영삼, 민생을 후퇴시키고 떠난 유일한 대통령. 김대중, 위기를 기회로 살리지 못한 평범한 대통령. 노무현, 국민의 기대가 커서 실망도 컸던 대통령. 이명박, 기업과는 친하고 국민과는 멀었던 대통령. 박근혜, 문고리에 휘둘린 식물 대통령. 문재인, 촛불을 이용하고 촛불을 배반한 대통령. 다음은 청년님께 마이크를 넘겨봅니다. 어떤 책 준비하셨습니까? 네, 방금 신바님이 소개해주신 로저 스톤과는 물론 결이 좀 많이 다른 인물이지만 대한민국에도 실제로 킹메이커라고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인데 워낙 여러 TV 또 최근에는 뭐 정치 예능에 나오신 분이기도 하고 다들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소개를 드리면 이제 이력이 화려하시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마르부르크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따시고 전두환 정부 시절부터 정치권과 가까워지기 시작을 하신 분입니다. 그때 보건사회부 장관도 하시고 13, 15, 16, 17, 21 이렇게 5번 국회의원도 하시고 2016년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비상대책위원장, 2020년에는 미래통합당, 현재 국민의힘에서 비상대책위원장 이렇게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이준석 대표, 윤석열 현 대통령 뭐 여야 가리지 않고 이 대한민국에서 권력을 쥐었던 분들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이기도 한데 오늘은 이분이 쓴 책을 읽어봤고요. 제목은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라는 책입니다. 네, 특정 인물이 아니라 그냥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구조적인 문제를 짚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어떤 책입니까? 네, 일단 저자는 역대 대통령들에 대한 평가를 나름대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좀 신랄한데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시간상 다 담지 못하고 그래서 대통령 개개인에 대한 평가는 제가 독자분들한테 좀 넘겨드리고 다만 이 12명의 대통령을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어떻게 규정하는지가 너무 재밌어서 네. 이걸 좀 함께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음. 그래서 12분이라 저희가 4분씩 나눠 읽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좋아요. 저부터 해볼까요? 이승만, 음. 건국의 공로를 스스로 무너뜨린 대통령. 윤보선, 어쩌다 대통령이 된 무능한 대통령. 박정희, 경제발전의 성과에 스스로 무너진 대통령. 최규하, 관료의 한계를 넘지 못한 임시 대통령. 신바님. 네, 전두환, 정의를 내세웠으나 정의롭지 못한 대통령. 노태우, 삼김 시대를 넘지 못하고 실패한 대통령. 김영삼, 민생을 후퇴시키고 떠난 유일한 대통령. 어허. 김대중, 위기를 기회로 살리지 못한 평범한 대통령. 노무현, 국민의 기대가 커서 실망도 컸던 대통령. 이명박, 기업과는 친하고 국민과는 멀었던 대통령. 박근혜, 문고리에 휘둘린 식물 대통령. 문재인, 촛불을 이용하고 촛불을 배반한 대통령. 이렇게 신랄하죠? 와, 네. 셉니다. 이렇게 12명의 대통령을 정의를 근데 하고 좀 있어요. 정확하긴 하다. 맞아요. 그죠? 딱 이해가 되네. 네. 한 번에 들어와요. 문장이. 네, 저도 사실 이 책을 읽고 처음에 깜짝 놀랐거든요. 약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 나름의 친밀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여겼던 대통령들도 있는데 모두 다 신랄하게 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특유의 위트와 날카로운 시선 자체가 오. 그가 양 진영 모두에게서 이 킹메이커라고 불리는 그 요소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들었고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도 많아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 이제 과도 있지만 나름의 공도 있잖아요. 근데 확실히 신랄하긴 합니다. 역대 대통령들을 이른바 모두 까게 하고 있는데 단순히 전직 대통령 비판을 하고 싶은 얘기의 요체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제 저자는
본인의 삶에서 이 12명의 대통령을 다 겪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이승만이었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바뀔 때 굉장히 놀랍고 어색했다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저자의 문장을 가져오면 가까이 다가오라고 했지만 내가 멀리한 대통령이 있었고 더욱 가까이에서 도와주지 못해서 굉장히 미안한 대통령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어떠한 역사에 조금은 순례자의 입장에서 이 책을 썼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동시에 대한민국이 굉장히 선진국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정말 그러한가? 라는 질문도 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성장을 했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뭐 출산율, 고용률, 빈곤율, 자살률은 그렇지. 굉장히 높고 네. 이렇게 사회 경제 지표가 흔들리는 이유는 정치에 그 원인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본인의 경험과 분석에서 굉장히 온전한 정치적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은 없었다라는 고백과 함께 왜 대통령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근원적인 물음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대통령이 실패하는 이유, 이 저자의 분석이 궁금한데 어떤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네, 정확히는 우리가 이 대통령이라는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이러한 고민이 부족하다라는 상황을 진단을 하고 있고 제가 가장 공감했던 문장인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실패한 원인을 네.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실패했다라고 이렇게 엉뚱한 이유를 찾아서 훨씬 더 대통령을 지지하겠다라는 어떤 극단적인 모습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자는 과연 사람이 잘못인가 아니면 제도가 잘못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 대통령 제도에 대한 의문을 남깁니다. 저자의 입장은 원래 대통령은 명예직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 대통령 제도를 택하고 있는 국가는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미국을 제외하면 대부분 다 작은 나라이거나 경제적인 후진국 혹은 좀 독재적인 그러니까 전체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나라가 대통령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고도로 발달했으면서도 이 대통령에게 왕과 같은 어떤 절대적인 권한을 주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함께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저자는 내각제를 찬성하는 입장입니까? 책을 읽어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저자는 이제 일본식의 내각제보다는 독일식 내각제가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3당 합당의 역사가 있어서 한 당이 다수가 되는 그러니까 일본식 내각제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고 이 때문에 우리 어떤 대한민국 국민들은 내각제를 정치인들끼리 권력을 나눠 가지면서 장기적으로 집권하려고 하는 수작이다라고 여기고 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근데 다만 저자는 원래 내각제가 잦은 내각 교체 때문에 권력이 불안정해지는 게 훨씬 더 문제가 되는 제도인데 네. 이 권력의 전환이 빠른 특징이 있는 내각제가 유독 일본에서만 바뀌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건 일본만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민주성 또 이런 국민성이 있기 때문에 일본식 내각제보다는 역동적인 독일의 내각제가 유효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각 정당의 연립 정부가 펼쳐지는 독일 또 연정을 통해서 국가의 중요 정책을 함께 합의하는 독일 이런 방식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야만 어떤 인물 중심의 선거가 아닌 어떤 정책 중심의 선거와 정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결국 핵심은 내각제 개헌론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국가 최고 지도자를 직선이 아닌 국회에서 뽑도록 하는데 동의를 할지 의문인데 개헌도 쉬운 일이 아니고요. 대통령제 아래서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히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저자는 마지막에서 특이하게도 모든 이 대통령이 통일에 대한 꿈을 버려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오. 그러니까 한 정치인이 이제 네.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건 이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다라는 거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통령이 욕심을 더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사람이 되고 싶어서 통일을 꿈꾸면서 실수가 나온다라는 거고 뭐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 또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정책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저자는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나는 다르다라는 생각이 다 망상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제도에서는 누구도 다르지 않다. 누구도 같은 수준의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직업으로서의 대통령을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직업이기 때문에 어떤 직업 윤리에 해당하는 정직함, 솔직함을 강조가 되어야 되고 이 많은 대통령이 솔직하지 못할 때 실패했다는 역사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직하다라는 건 또 상황 인식을 제대로 한다라는 것과 동일해서 객관적인 상황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언제나 정직하게 현실을 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막강한 권력을 누리는 대통령이 정직하지 못한 상황,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저자가 말하는 정치가 위험해지는 상황이 아닐까 싶고 사람에 대한 고민과 제도에 대한 고민 두 가지를 함께 꺼내고 이야기할 때가 지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 김종인 씨의 책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컬처클럽 청년과 신바 우동준 신보라 두 분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